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법 실무 장석태입니다. 자, 오늘은 7장 하겠습니다. 행정처분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여러 가지 지켜야 되는 의무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준수상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면 제재가 갈 겁니다. 그 제재 중에서 행정처분이라는 게 갈 수 있습니다. 자, 어떤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종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 개공사는요, 등록을 받은 자입니다. 이 법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입니다. 자, 그래서 취소한다. 뭘 취소할까요? 등록 취소라고 하겠죠. 처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취소처분, 하나는 정지처분이 있어요. 등록 취소라는 행정처분이 있고 정지처분은 업무정지처분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거래정보사업자가 있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는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자입니다. 따라서 뭘 취소한다고 할까요? 지정 취소라고 하죠. 근데 거래정보사업자는요,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자입니다. 이 자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처분 제도가 없어요. 왜냐하면 업무정지를 때려버리면 이를 이용하는 회원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너무 큰 피해가 돌아갑니다. 차라리 아예 지정을 취소하거나 또는 과태료로 때리지 업무정지는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 칸에 보니까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뭐예요?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따라서 뭘 취소할까요? 자격 취소한다. 맞죠? 자격 취소.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처분을 때립니다. 자, 그러시고 취소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요, 취소 처분은 치명적 불이익을 가져옵니다. 막 때리지 못합니다. 의견을 들어보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 청문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지 처분은 청문 대상은 아닙니다만 최소한 의견 제출의 기회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취소 처분을 받으시면 자격증 등록증을 반납하셔야 되죠. 자, 먼저 그 표를 보시면 개공사에 대해서는 누가 때리냐? 오로지 등록관청이 때립니다. 등록관청만의 고유하고 배타적 권한입니다. 시도지사가 등록 취소해버렸어. 이런 말은 있을 수 없어요. 국토부 장관이 업무정지 처분을 때렸어.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정 취소는 누구만의 권한이다? 그렇죠. 국토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자격증 관리는 전부 다 시도지사하고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격증은 전부 다 시도지사입니다. 자격증 교부, 재교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자격증 반납, 미반납에 따른 과태료 처분 전부 다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이는 각각의 행정청에게 부여된 고유하고도 배타적인 권한입니다. 자, 그럼 그 중에 첫 번째 자격 취소부터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자격 취소 사유가 4가지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4가지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께서는 그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하여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은 자격 취소는 끝말이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로 끝납니다.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할까 말까 고민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시도지사는 재량의 여지가 없어요. 반드시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기속 처분밖에 없어요. 항상 끝말이 하여야 한다. 이렇게 끝나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붙이면 틀린 말입니다. 몇 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죠? 자, 그리고 누가 때리냐면 교부한 시도지사가 때립니다. 그런데요,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교부한 시도지사하고 사무소 소재 시도지사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때는 사무소 소재 시도지사가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합니다. 처분에 필요한 절차라면 청문이나 의견 제출 같은 절차를 얘가 모두 이행하고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결국 파이널 처분은 누가 하냐면 교부한 시도지사가 합니다. 다시요. 처분에 필요한 절차는 누가 하냐? 사무소 소재 시도지사가 합니다. 그런데 파이널 처분은 누가 한다? 교부한 시도지사가 합니다. 자격 취소 사유가 거기 박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4가지입니다. 보니까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셨습니다. 뭐 느낌이 쎄합니다. 강합니다. 자격을 취소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격증을 양도되어 하셨습니다. 이런 나쁜 놈 봤나? 당연히 자격을 취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업무를 하거나 이중소속을 했습니다. 지금 자격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때렸어요. 그런데 그 기간 중에 업무를 해버렸습니다. 이중소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불가벌 그보다 더 센 처분을 때릴 수밖에 없어요. 자격정지보다 더 센 건 자격 취소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했습니다. 특히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제 얘죠. 이 법에 위반하여 그렇습니다. 징역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타법 위반 갖고는 반대말만 정리하시면 되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형, 사기죄로 징역형, 건축법 위반으로 국토계획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공인중개사 자격은 취소 안 됩니다. 자격은 이 법에 위반해야 됩니다. 자, 그러시고 뭐요? 벌금입니까? 징역입니까? 옛날에는요, 벌금만 갖고도 자격 취소된 적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너무 억울해요. 얼마나 내가 힘들게 정을 땄는데 벌금 갖고 자격이 날아가는 건 과하다. 이런 비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징역형을 선고받으셔야 됩니다. 타법 위반 갖고는 자격 취소 안 돼요. 벌금 갖고도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격 취소는 이 법에 위반한 징역형 선고해야 됩니다. 자, 이어서 3번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자격정지라는 행정처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격정지라는 행정처분은 누구한테 때리느냐? 자격정지는 소속 공인중개사한테 때립니다. 얘는요,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옛날에는 소공한테 소속 공인중개사한테 행정처분 때릴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옛날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가요,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어요. 옛날에는 보조밖에 못했거든요. 근데 그 뒤로 개정이 되면서 이제 소공도 직접 중요한 중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확인 설명할 수도 있고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 작성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자가 사고를 쳤으니 그자에 대해서도 직접적 처분을 뗄 수 있게 하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소속 공인중개사가 사고 치면 자격정지라는 그렇습니다.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자격정지라는 말이 나오면 반드시 앞에가 소공이 나오는가 확인하셔야 돼요. 참 오래된 거짓말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개공사가 사고 쳤습니다.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붙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예? 자격정지는 누구한테만? 소공한테만 때리는 겁니다. 개공사는요,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대상인 거예요. 자, 그리고 자격정지로 누가 때린다? 시도지사. 하여튼 증 관련은 시도지사입니다. 그런데 등록관청이 자격정지 처분합니다. 맞아. 하기 쉬워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소공이 박스 안에 있는 7가지 위법 행위를 하시게 되면 6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복습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뭔가요? 이중소속했어요. 양다리 걸치지 마세요. 자격정지입니다. 두 번째, 인장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인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소공도 인장 등록하셔야 돼요. 또 등록인장을 중경에 써야 되죠. 위반하시면 자격정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소공도 확인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실 정확하게 하지 않습니다. 또는 설명의 근거가 되는 공부를 제시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뭐요? 자격정지입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5번째 보니까 했으면 그자도 함께 서명 민날인 하셔야 됩니다. 확인 설명서 서명 민날인 했는데도 안 했다. 거래계약서 서명 민날인 안 했다. 자격정지 처분입니다. 그리고 6번 거래계약서 거래 내용을 거짓 기재했습니다. 또는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자격정지입니다. 그리고 금지 행위를 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일단 이렇게만 정리를 해볼게요.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하셨다 그 말입니다. 제재로서는 소공한테는요, 자격정지라는 처분을 때립니다. 자, 그런데 이건 그냥 흐름만 보세요. 그런데 이자가 지금 법에 위반해서 무슨 짓을 했는데 만약에 그 위반